안녕하세요. 이런 생각입니다. 오늘의 생각은 미국 교역을 줄이고 다른 나라 교역량을 늘리면 된다는 말이 왜 멍청한 소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최근에 환율 관련된 영상에서 조회수가 좀 터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, 댓글 중에 하나가 화내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좀 컨트롤하기 힘든데 최대한 감정 조절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 본 영상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의 요지는 뭐였냐면은, 과거에 2020년 기준으로 대중국 수출 비중이 25.9%였고, 당시에 대미국 수출 비중이 14.5%였다가, 최근에는 미국 수출량이 늘고 중국 교역량이 줄어들었죠. 그래서 이 비율이 19% 정도로 비슷해졌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 중국에 물건을 많이 팔았던 것처럼 굳이 미국에 물건을 팔지 않아도 그 물건을 제3국, 요즘에는 아세안 쪽에 수출을 많이 하죠. 이 제3국에 수출을 하면은 굳이 미국이랑 교역을 신경 쓸 필요 없고, 그러면은 당연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관세 협상도 우리가 꿇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,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, 이게 그렇다고 하면은 그분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. 만약에 진짜 그런 식으로 그 미국 수출을 줄이고 다른 나라의 수출을 늘리는 식으로 이 무역 구조를 재편할 수 있다고 하면은, 왜 그렇게 평생 동안 경제에 대해서 공부한 정부 관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협상을 못 해가지고 쩔쩔맬까요? 그것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금액, 물론 비율로는 더 적긴 하지만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,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손익분기점을 넘었을 때 수익의 90%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랑 관세 협상을 끝냈죠. 왜 그렇다고 하면은 그 나라 사람들은, 그 나라 정부 관료들은 그런 불합리한 이 협상을 타결했을까요? 그러니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무시하고 그냥 자기의 내내 망상만 말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진짜로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의 무역이 될 것 같으면은, 요즘에 가장 물건을 많이 생산하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중국이죠. 그러면은 중국이 사용하는 위안화를 무역 화폐로 쓰고 중국하고 더 무역량을 늘리면은 미국하고 교역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. 그러면 왜 전 세계 나라들이 아직도 달러를 무역 통화로 쓰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?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르고 말하니까 이상한 결론에 다다르는 건데요.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,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원화가 원화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뭐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뭐 이게 원화지 그러면 뭐냐라고 말씀을 하실 건데, 사실 미국 달러를 제외한 모든 다른 나라의 돈들은 미국 달러입니다. 이게 뭔 개소리냐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건데, 뭐 공대를 졸업해서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이 사람이 마음대로 짓거리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습니다. 무슨 근거냐? 최근에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하면서 이 3,500억 달러를 현찰로 내라라고 미국이 요구를 했죠. 거기에 대해서 한국 쪽 그 구윤철 그분이었던가, 하여튼 제가 정확히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, 그분이 하신 그 기자회견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. 우리는 3,500억 달러를 전액 현찰로 미국에 줘버리면은 외환이 너무 부족해져서 달러 원 환율이 2,400원까지 급격하게 오를 수 있다,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. 이게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건지 이 시티은행 레포트인지는 제가 잘 헷갈리긴 합니다만, 어쨌든 경제를 전공을 해가지고 애널리스트를 하고 이 국가의 장관급이나 되는 분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는
결국은 이 원화라는 거는 우리 이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달러의 양에 비례해서 가치가 정해진다는 말이거든요. 그러니까 달러가 더 들어오면은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, 달러가 밖으로 유출이 되면은 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.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환율이 상승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원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원화지만은 이거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거는 미국 달러란 말이죠. 그러면 왜 이렇게 미국 달러가 이 다른 통화의 가치를 뭐라 해야 될까요? 정하는 기준이 되었느냐? 이거를 보려고 하면은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. 세계 1차,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사실 그 전부터 미국이 이 경제력이나 생산력 기준으로는 세계 1위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기존의 패권국이 있었으니까 이 미국이 이제 금융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1차,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유럽이 다 그냥 황폐화가 돼버렸잖아요. 그 당시에 뭐 영국을 제외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초토화가 됐습니다. 뭐 영상을 찾아보시면 이제 아실 건데,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대전이 끝날 시점에는 국가라고 부를 만한 국가는 미국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이거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이 세계 주요국들의 금의 70에서 80%를 미국이 가지고 있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군함 기준이긴 하지만은 세계 군함 건조량의 70에서 80%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 군함이나 이제 군함을 70% 건조했다는 말은 상선도 그만큼 건조했다는 말이겠죠. 근데 전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상대방 국가의 배를 다 부셔버렸을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 2차 대전이 끝날 시점에 이 남아있는 배는 거의 다 미국 배였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과거에도 거의 대부분의 무역을 해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2차 대전이 끝나는 시점에는 미국의 허락이 없으면은 사실 다른 나라들은 무역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1944년도, 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은 1945년도긴 하지만은 1944년도에 미국에 있는 브렌턴 우즈에 이 연합국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협상을 합니다. 어떤 협상을 하느냐? 지금 전쟁이 다 끝날 것 같은데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거를 재건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미국이 보증을 해줘야지 안정적인 통화가 공급이 되고, 그리고 이 해상 무역로가 보호가 되기 때문에 미국 너네 돈이랑 금이랑 연동을 하고, 그리고 미국 달러랑 나머지 국가들의 교환 비율을 정해서 교육을 하자. 이런 협상을 체결하거든요. 이게 바로 저희 그 사람들이 말하는 브렌턴 우즈 체제인데, 그러니까 미국 달러랑 금이랑 가치가 연동이 되고, 미국 달러랑 다른 나라들의 통화랑 이 교환비가 결정이 된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이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잖아요. 이 중간에 있는 달러가 실질적인 권력을 다 가지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 1944년도 이후부터 이미 모든 통화는 다 그냥 미국 달러예요, 미국 달러. 그런데 이렇게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다 보니까 생긴 문제가 뭐냐면은, 이 돈이라는 거는 돌아야지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, 이 돈이란 것의 특성상 이 일정 부분은 계속해서 이 고일 수밖에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월급을 300만 원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돈을 홀랑 다 써버리시나요? 아니죠. 거기에서 일부분을 저축을 하고 나머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시중에서 돈들 중에서는 일부분이, 그러니까 은행에서 유통을 하더라도 일부분이 차감된 만큼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이 계속해서 꾸준히 공급되지 않으면은 이 돈의 흐름, 다른 말로는 무역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죠. 미국은 기축통화라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돈을
계속해서 시장에 공급해줘야 되는 그 운명을 가지게 된 겁니다.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이 달러를 많이 가지게 되는 국가들이 생기게 됐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 시작부에 말씀드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분들이 생기게 된 건데, 2000년도 WTO 가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의 달러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지 않습니까? 근데 사실 그 중국으로 흘러간 달러라는 게 엄밀하게 말하면 중국 혼자 번 게 아니고, 이 중국이 최종적으로 조립을 해서 미국한테 판매를 하려면은 중간재가 필요하잖아요. 그 중간재를 한국에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2014년도까지 한국이 중국한테 높은 수출을 했던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미국한테 수출할 물건의 중간재를 팔았던 것이죠.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중국한테 판 게 아니고 미국한테 판 거예요, 미국한테. 뭐는 볼까요? 최근에 일어난 일들. 최근에 대한민국의 그 아세안 교역량이 늘어나고 있죠. 그러면은 그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한테 판매하는 물건들이 아세안 국가들이 다 소비를 할까요? 물론 소비를 하겠죠.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게 다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생산되는 물건을 위한 중간재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그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의 물건을 팔 수밖에 없냐? 왜냐면은 궁극적으로는 이 미국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거는 미국뿐이기 때문입니다. 물론 중간중간에 미국 달러를 축적한 국가들이 있죠.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같은 국가들은 이미 미국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들의 수출량을 올림으로써 대미 수출 비중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거는 전부 다 망상이라 이겁니다. 왜냐면은 결국은 모든 교역은 미국 달러로 이루어지고 미국 달러를 궁극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일시적으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아놓은 달러만큼만 소비할 수 있을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들이 아니에요. 제가 대본을 작성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었는데요.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모든 교역은 궁극적으로는 미국 달러로 이루어진다. 미국 달러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. 따라서 모든 수요는 미국이 만들어내는 것이며 미국을 대체해 수출한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. 네, 여기까지 이런 생각이었고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